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거 이제 봤죠. 이제는 용도 분류를 했으면 그 용도가 이제 어떻게 구분이 돼서 용도 변경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 관련 시험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 분야에 나온 문제가 나왔다. 그럼 맞출 수 있게끔 합시다. 자, 일단 5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기 건축법령상 거기 표 하나 있었죠. 5페이지에 이거 그 시설군, 용도군, 종류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그 중에 시설군이 무슨 말이냐면 용도가 지금 현재 28개가 있는데 이 28개도 너무 많다 해서 9개로 또 나눴어요. 그걸 시설군이라고 합니다. 시설군 9개로 나눠 놓고 그 9개 시설군 안에 용도 28개를 나열한 다음에 종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총 정리하는 거를 써놓은 거라 거기 안에 밑줄 치거나 글씨가 좀 진한 것들이 아까 좀 잘 나온다고 했던 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제 말 이제 되셨죠? 그래서 거기 자 일단 이 시설군 종류가 어떤 뜻이냐면 1, 2, 3, 4, 5, 6, 7, 8, 9.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 9개 군으로 나눴어요. 가장 규제가 센 거, 가장 규제가 강한 거, 그 다음 강한 거 순서대로 해서 가장 약한 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밑에 게 약한데 약한 게 위로 가게 변경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죠? 근데 센 거를 약한 거로 하는데 무슨 허가냐? 신고만 해라. 그래서 아래 게 위로 가면 허가, 위에 게 밑으로 가면 신고인데 같은 군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기재 변경합시다.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일단 요 가장 강한 시설군부터 이거를 순서대로 이제 써놓은 건데 그 중에 맨 앞에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고 돼 있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업무 그 밖에서 9개 군이 있어요. 그 안에 용도가 28개가 나열이 돼 있고 종류가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셨죠? 근데 이 순서를 못 외우면 허가인지 신고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연습을 하나 하는데 요거 하나만 저랑 같이 연습합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써줄 테니까. 일단 판운숙이란 여자애가 있었어. 외워야 돼. 판운숙. 한번 따라서 판운숙. 얘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데 이 여자의 그 남자 동생 이름이 영교예요. 영교. 판영교인데 직업이 자산 전문가입니다. 자산 전문가인데 얼마 전에 뭐 기아에서 뭐 K9 새로운 차가 나왔다고 그래서 누나 차 타고 한번 시승하다가 교통사고라서 금방 죽었대요. 기억해둬요. 판운숙 남자 동생 이름 영교가 자산 전문가가 누나 차 타고 금방 죽었다. 근데 남편이 문정관인데 매형이겠죠. 그럼 문정관이 남편입니다. 이 친구 매형인데 맨날 친하게 그 이제 당구도 치고 맨날 술도 먹고 했던 우리 처남이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술을 정신없이 먹었겠죠. 너무 많이 뭐 처먹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데 속이 너무 아픈 거야. 속이 아프니까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이제 교수 찾아가야 돼. 의대 교수, 노 교수 찾아간다고 그래. 의대 교수 뭐요? 노 교수. 자 보세요. 자 방금 전에 한 거 기억합니다. 판운숙이라고 해서 여자애가 이름이 뭐냐고요? 판운숙. 동생 이름이 영교. 직업이 자산 전문가. 걔가 누나 차 타고 가다 금방 죽었다. 남편이 누구 이름이 뭐예요? 문종관. 문종관이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그래서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요 단어 하나 외워야 돼. 자산 전문가 누가? 영교가. 자산 누가? 전문가. 누가? 영교가. 누나 차 타고 가다가 금방 죽었다. 근주구라고 그래.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9개 순서를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구 그게 맨 앞에 있는 군이에요. 근데 아까 영업사원 이름이 뭐였죠? 영업사원 이름? 판운숙 까먹었어요? 보여줄게. 판운숙. 남편 이름이 뭐였죠? 남편 이름이 문종관. 문종관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술 많이 먹어서 뭐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간다? 의대 교수, 노 교수라고 그래. 의대 교수 뭐야? 노 교수. 그럼 이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 종교, 관광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이자용시설, 교육용시설, 수행시설이에요. 아까 우리 봤던 28개 종류 중에 그 하나야. 근데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서 얘가 외우자고 한 거고
근린생활시설은 아까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있죠. 그리고 주거 업무니까 주거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업무니까 업무시설 있겠죠. 특이한 게 교정군사시설 있습니다. 교정군사시설. 그리고 그 밖에가 제일 약한 게 동식물 관련시설이에요. 동식물 관련시설. 그리고 전기통신이 방발.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산업 등이 모르겠다 그러면 더러운 거 7개 여기다 모아놨어요. 얘는 안 외우셔도 돼. 모르겠으면 다 산업 등 시설이 하면 돼. 자동차 관련시설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몇 개가 있는데 28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맞죠? 28개 용도를 9개 군으로 묶어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안에 넣어놓은 건데 만약에 교육복지시설군을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이제 허가란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 아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허가잖아. 그죠? 근데 교육연구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신고로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리고 나서 요게 누구한테 허가를 받냐면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특특시군구였죠. 특특시군구야. 그러니까 특특시군구한테 용도 변경을 하면서 특별시 광역시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까지는 안 가니까 일단 이분한테 허가 또는 뭐 하는 거야? 신고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기재 변경 신청하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을 노이자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같은 군 안에서 바뀌는 거죠. 그때는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그래요.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거는 기재 변경해서 그거 관련된 게 요 표인데 프린트에 있습니다. 요 표예요. 여기 이제 글씨가 너무 양이 많아서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를 드렸어요. 거기 6페이지의 중간에 있는 표입니다. 그 표니까 좀 이따 보시고 보세요. 일단 시설군이 9개죠.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 요거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 그리고 얘가 만약에 있는데 약한 게 이거고 위로 가는 거니까 만약 아래 게 위로 가잖아요. 그럼 뭐야? 허가.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하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허가 대상인데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위험한 건데 바닥 면적계도 500 이상이면 상당히 큰 거라 야 이거는 건축사만 설계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바닥 면적계가 100 이상일 때에는 사용 승인 받으라고 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잘 보세요.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다중생활시설이 여기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기 다중생활시설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시원이라고 옛날에 했던 걸 다중생활 바꿨죠. 원래 500제곱미터 미만에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 미만의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생활 고시원은 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이면 요 숙박시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생은 맞아야. 근데 근린생활시설 군에는 없고 요게 영업시설군으로 올려놓고 규제를 세게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할 때 1종 근생을 2종 근생으로 바꿨단 말이야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위로 올려놨어요. 허가 받게끔. 그래서 고시원 다중생활시설만 용도는 500 미만이면 2종 근생이지만 이 군일 때는 영업시설군에 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하는 거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표를 머릿속에 넣으려면 전체적으로 정리해놓은 그 프린트가 5페이지에 그 제가 지금 드렸던 5페이지에 한 장짜리 있죠. 요거는 이제 자주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시설군 제가 앞에 썼었죠. 자, 9개 썼던 거. 자산 전문 연교 근주고 용도군 안에 종류 쭉 써놨죠. 그 음영 들어간 거. 그 안에서 종류 중에 좀 잘 나오는 거 맨 위에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 철도시설, 공항시설은 운수시설,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 문화집회시설. 제가 밑줄 쳐놓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종교집회장에서는 500 이상이면은 종교시설이죠. 그래서 오 주여 이 어린 양 이렇게 쓰죠. 네. 그리고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있죠. 야외자 들어가면 빛보러 나가는 거랑 관광유괴시설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위락시설은 단란주점은 150 이상이면 위락인데 150 미만이면 이종생이다. 그리고 무도장, 무도학원 위락시설이었고 그리고 슈퍼마켓 같은 거 있었죠.
그 소매점 같은 거 1000 미만이면 일종근생인데 1000 이상이면 여기 판매설에 왔었다. 그리고 휴양 콘도는 숙박시설인데 이거 자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콘도를 관광휴게라고 내거든요. 콘도는 자러 가는 숙박시설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이에요. 그리고 의료시설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에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학원 아까 뺀다고 그랬죠. 학원에서. 그리고 유스 호스텔 그러면 유스 눕혀놓고 호스 쳐놓고 차마 수련시설이었죠. 예. 1종, 2종에서 아까 슈퍼마켓 소매점 같은 거 1천 미만, 휴게용점 300 미만, 미용원, 이용원, 세탁조, 세탁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그리고 마을예강 같은 거. 이종훈생에서는 조심할 거 제가 밑줄 쳐놨죠. 그리고 주거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에서 연립다세대는 좀 많이 나왔고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이 좀 잘 나왔고 동식물원은 동식물 관련세 없다. 그래서 요걸 갖고서 법조문화 시켜놓은 게 거기 쌍가로 3번 맨 밑에 용도 변경에 허가 또는 신고 써 있죠.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현관펜 특특 시군구에게 이 사람한테 가는 거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이 사람한테 가는 거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야. 특특 시군구한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특 시군구한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라. 상위군으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그런데 건축물 기재사항에다 변경 신청 사유 하나 있었죠.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중에서 같은 군 안에서 기재 변경 신청인데 만약에 단독주택인 다가구를 다중주택으로 바뀌었다. 그 안에서 바뀌는 거죠. 일종근생이 있던 게 일종근생으로 바뀌면 이건 기재 변경할 게 없잖아. 같은 용도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공동택 가면 그때는 기재 변경해야죠. 업무시설을 공동택으로 하면 그때 기재 변경해야죠. 그래서 거기 2번에 써 있습니다. 시설군 중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도 특특시군한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라.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는 안 해도 됩니다. 즉 기재 변경 신청 안 해도 된다가 신설이 돼서 그 2번에다가 별표 해놓으세요. 종전까지는요. 1종 근생이 2종 근생으로 바뀌려면 기재 변경을 했거든요. 근생끼리는 이제 기재 변경도 안 한다로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게. 1종 근생, 2종 근생끼리는 기재 변경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게 개정되는 거예요. 그거고. 그리고 가로 3번에 시설군. 자, 시설군 보이죠? 자산 전문 영교 근축후. 그리고 그 안에 용도 자 보세요. 어떤 거 있었는지. 기억나는지 한번 볼까요? 영업사원 이름이 뭐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판, 운, 숙. 남편 이름 뭐야? 문, 종, 관, 위. 누구 찾아가? 의대 교수, 교수. 그래서 자산 전문가 영교가 금방 죽었다. 이거 기억하고 근생은 2개, 단독 공동 업무 교정군사, 개밖에 있을 동시물 관련설, 그리고 방발, 전기통신은 방송통신 발전, 더러운 거 7개 여기다 모아놨을 거고 자동차 관련설이다. 요게 제가 지금 판서한 거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신 거죠? 예, 그걸 판서했던 거니까 한번 그 그림 보시면서 까먹지 않게끔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 실무 가서 다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서 꼭 해두십시오. 상가 중개하시는 분은 필수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주차장 뭐 기준, 뭐 정화조 용량 기준, 용도 변경할 때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 실무적으로 배우면 되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하고 싶어도 시험 관련된 거 아닌데 제가 그걸 해서 뭐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나서 제가 실무 관련된 거 강의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언젠가 자격증 따고 나서 어느 날 또 뵐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토지개발 쪽을 주로 하고 상가나 재개발 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중간에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 이런 거는 안 하고 실무적인 거 들어가겠죠. 우리 시험을 준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자 위로 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허가, 밑으로 가면 오른쪽, 밑으로 가면 신고, 기재 변경인데 건축사 설계 보시면 허가 대상일 때만 허가 대상. 자, 허가 대상일 때 바다 면적이 500 이상이면 누가 설계해요? 건축사. 근데 얘는 허가든 신고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차이점이 자, 이게 허가 사일 때는 이거 신고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용 승인은 허가 사유든 신고 사유든 100 이상이 되면 사용 승인 받아라는데 500 이상일 때만 설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고로 경미한 걸 때 안 해도 돼. 허가일 때 위험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박스 밑에 말로 써놓은 게 4번하고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넘기시면
그 시험에 잘 나오는 용도 분류라고 그래가지고 7페이지에 하나 있을 겁니다. 7페이지에 거기 표에 자동차 학원부터 해가지고 주유소 있죠. 그 잘 나오는 것만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 본 거예요. 그 표로 정리한 건데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만 축약하니까 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아마 어디 가서 모의고사 보면 한두 문제는 그냥 맞히지 않을까 해서 보는 건데, 자, 아까 학원인데 조심할 게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하고 무도장은 이거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 아닙니다. 뭐 위락시설. 성인 고시 아니고 성인 딱 들어가는 거 위락 같죠? 아닙니다. 고시학원이잖아.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리고 유스 호스텔, 오피스텔, 모텔, 콘도 요 네 가지 좀 헷갈려 가지고 유스 눕혀놓고 호수 채워놓고 차마 수련이죠. OFFIC 업무시설이죠. 모텔은 뭐예요?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콘도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자러 가는 거라 관광 휴게가 아니라 관광 숙박입니다. 그 철도 역사 공항은 데려다 주는 거죠. 데려다 주는 거 뭐라고 배웠지? 운수시설. 운수시설. 어린이 회관은요, 이 교육 연구가 아닙니다. 어린이 회라고 그래. 어린이 회. 회 그게 좀 그러네. 어린이 회. 그래서 어린이 회 관광 휴게소라고 그래. 어린이 회 관광 휴게소. 뭐 회처럼 그런 거 아니냐? 어린이 회 관광 휴게소. 그리고 극장하고 음악장은요, 여기 교육 연구시설도 아니고 문화집회시설이었는데 이 야외가 붙어버렸어요. 야외 붙어버리면 야외는 바깥에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관광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2종 운생이고 휴게음점 일반적으로 1종인데 300 이상의 휴게음점은 2종으로 오는 거야. 휴게음점 300 이상일 때 2종 운생이고. 그리고 중개사무소 둘이 하는 거니까 몇 종? 2종. 동물원, 식물원은 사람 모여서 구경하는 뭐야?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장례식장은 아예 용도가 뭐예요? 장례식장. 장의사는 장의 물품 판매점이죠. 장의 물품 판매점이라 2종 운생입니다. 근데 묘지 관련이라고 자꾸 꼬시니까. 그리고 치과 의원, 한의원 이거 1종 운생이죠. 그래서 원종이라고 그래요. 1종. 그리고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병원은 뭐 의료시설. 근데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되죠. 동물병원은 뭐예요? 2종 운생입니다. 그리고 안마사하고 나하고 둘이 2종. 그리고 동물병원은 갈 데 없으니까 이리 와 2종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리고 안마원은 1종. 안마실소는 2종 근생이고 노래연습장은 마이크하고 나하고 괜찮은 건 2종이죠. 2종. 카지노는 술놀이, 돈놀이, 춤놀이는 다 위락입니다. 유흥주점하고 위락설이고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 시설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서 제일 언급을 많이 했던 거라서 제가 7페이지에다 정리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바닥 면적이 합계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것들이라 좀 자주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휴게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되는 업종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1종, 이상이면 2종이었죠. 둘이 가서 단란하게 몇 종? 단란하게 몇 종? 2종. 150 미만이면 2종, 150 이상이면 위락. 종교집회장, 오 주여 이 어린 양 500 미만이면 2종, 이상이면 뭐? 종교살. 슈퍼마켓 새우깡 얼마였죠? 1,000원. 1,000 미만이면 1종, 1,000 이상이면 판매. 탁광 김치인데 얼마? 500. 500원 미만이면 1종,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 다중생활 고시원 있죠? 고시원은 이제 500 미만이면 2종 운생인데 500 이상이면 아까 뭐로 갔죠?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요거 면적, 바닥 면적 합계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 게 6개가 있는데 요놈은 잘 나왔었다. 정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신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이걸 갖고서 문제와 만든 게 기출문제 제가 완전히 풀려고 기출문제 만들어 갖고 왔는데 자, 거기 보실래요? 거기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7페이지예요. 관련 기출문제 완전 풀이해서 첫 번째 시잘부 문제라고 되는데 시잘부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분 물어보길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시잘부. 그래서 제가 시잘부 특강을 주로 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좀 모아본 거예요. 시험 잘 어떤 분은 또 시잘데기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그래서 거기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을 용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위로 가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이 표가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생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22회 때 문제죠. 그럼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 그럼 업무시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업무시설. 자, 업무시설을 뭘로 바꿔요? 판매시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뭐로 가는 거야? 위로 가는 거죠.
당연히 뭐 받아야 되겠네? 허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걸 찾으랬죠? 그럼 답은 1번 찍고 다른 문제 푸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못 쓰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이제 막 이해됐어요? 2번에 숙박시설을 일종은생. 자, 숙박을 일종은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밑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뭐야? 신고 이렇게 되는 거겠지.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 장례식장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죠? 종교시설. 종교시설 밑에 있잖아. 밑에 문종관 할 때 문. 그럼 그거는 신고. 수련시설 공동주택. 수련시설 여기 있죠?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밑으로 가는 거네요. 신고. 그리고 공장을 관광휴게. 공장 들어온 거 여기 있겠죠? 공장을 관광휴게. 밑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 그럼 위로 가는 건 딱 하나 1번밖에 없구나.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요거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거의 일반적인 대부분 수험생이 다 외우고 가는데 이 부분을 안 외우고 가니까 맨날 다 틀린다고. 제 틀리고 나 맞추면 5점 차이 한 문제가. 근데 두 문제 맞춰버리면 10점 차이 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신문 나가서도 써올 거고 어차피 님도 보고 뻥 뜯다고 가지치고 도랑치고 가지치고죠. 가지접고지. 예.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냐면 이 용도 변경 용도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를 했죠. 이걸 했지. 종류했지. 제가 지금 혀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들어야 또 보고 들어야 또 보고 이렇게 잘 익숙해지지 그냥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22회 때 문제는 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로 유형이 바뀌면 그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있어요. 자 거기 1300제곱미터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300제곱미터인데 지금 현재 뭐예요? 유스 호스텔이 뭐지? 이걸 기억해야 돼. 뭘로 바꾼대요? 뭘로? 한의원. 한의원은 하나 알겠다. 한의원은 원을 끊었으니까 일종은생인 건 알겠죠. 그럼 유스 호스텔 정도까지 알 정도면 공부 진짜 많이 된 건데 이게 유스 누워라, 호수 쳐넣어라, 참아라, 수련이잖아. 그러면 수련 시설이 뭐로 바뀌는 거네요? 일종. 그러면 여기 수련 시설이 일종은생으로 가니까 밑으로 가는 거죠. 무슨 사유겠네요? 신고 사유.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미? 1,500, 1,300. 이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찾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1. 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 가능하다. 틀렸죠? 신고 사유잖아. 2. 건축물 대장의 기재상 병유사 아니죠? 신고 사유잖아. 3.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거 규정이 준용된다. 자, 500 이상이면 어디서?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해야 되죠. 맞아요? 이걸 동그라미 치는 순간 틀렸다고. 얘 지금 무슨 사유야? 신고 사유. 허가 대상 위로 가는 거 중에 500 이상일 때가 건축사 설계하는 거야. 밑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잘 틀린 겁니다. 4번. 허가 또는 신고로 용도 변경 가능하다. 얘 지금 허가 또는 신고예요? 그냥 신고예요? 신고죠. 그럼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겠죠.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준용된다. 잘 보세요.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100 이상. 지금 신고 사유죠. 허가나 신고인데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준용하잖아. 그러면 얘 100 이상이니까 신고 사유면 사용 승인 받죠. 5번이 맞는 거죠. 5번이. 이 문제는 한 1년 이상 공부해야 맞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 거 이해가 되시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고 세 번째가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연결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는 종류를 연결하는 거예요. 종류. 자 1번부터 갈게요. 자 2010년 간평사 문제면 4년 전 간평사 문제인데 1.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자 다가구 주택은 어디 들어가 있죠? 단독주택. 다가구라는 말이 다가구 혼자 다가구 단독택이잖아. 예, 다가구는 단독택이에요. 예. 다세대 여러 세대 공동택입니다.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데려다 주는 거죠. 운수시설이죠. 운수시설. 그리고 무도학원 시사모님 뭐야? 위락설이죠. 위락설. 무슨 시설이요? 위락설. 맞죠? 맞고.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 아니라고 그랬죠.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그래서 답이 4번이었죠. 운전학원은 학원 중에 운전학원 무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 맞죠? 답은 그래서 4번 찍고 웃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주택관리사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사 문제인데 건축법령상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거.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일종은 제가 눈 감고 지나가면서 봤었죠. 거기서 못 본 거 찾는 거야. 자, 대피소 있었죠. 의원 있었잖아. 한의원, 침수원, 족골원. 마을에 간 점당 10원 있었죠. 일반 음식점은 술 먹고 죽는 거 2종이었잖아. 그럼 답은 4번이네. 변전소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요점만 알아도 푸는 거고 일반 요점이 이종세인 걸 아는 사람 푸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아까 일종을 알아야만 XP 하면서 푸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공인중개사 20회 문제 요거 좀 어렵게 해서 틀리게 하려고 약간 고생 좀 시키려고 고민해서 냈던 문제 같습니다. 고민해서 냈던 문제. 자 일단은 자 8페이지 첫 번째 문제 거기 공인중개사 20회 기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금 어느 시에서라고 그랬어요? 특별시라고 그랬습니다. 특별시에서 그 무슨 구에서 하는 거겠죠. 아까 용도 변경은 특광한테 하는 거 아니랬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는 거? 구청장한테 가겠네. 그러면 구청장한테 용도 변경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옆으로 가면 기재 변경. 근린가는 기재 변경 안 한다고 그랬죠? 네, 거기까지. 자, 그럼 1번 갈게요.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1.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들어온 거 있겠죠? 얘를 뭘로 바꿔요? 지금 현재 뭘로 바꿔? 묘지 관련시설 들어온 거잖아. 묘지 관련시설. 같은 군 안에 있는 거니까 무슨 기재 변경이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한다. 누구한테 하면 되냐면 특별시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해야죠. 구청장한테 기재 변경한다. 맞잖아요. 1번은 답이 맞죠? 1번 맞습니다. 2번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한다. 자, 발전시설, 발전시설을 뭘로? 공장 위에 있죠. 위로 가는 거니까 뭐겠네? 허가. 근데 특별시장이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특별시장은 기재 변경 안 해요. 그 용도 변경 관련된 거 아니야. 누구한테? 구청장한테 해야죠. 특별시장이라는 단어를 구청장에게 허가해야지 맞지. 3번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밑으로 가는 거네요. 밑으로 가는 거니까 관할 구청장까지는 맞는데 허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야죠? 신고라고 했어야죠. 3번도 틀렸네요. 4번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종교시설 위로 가는 거죠. 문종관이 의대 판운수 있었잖아. 위로 가는 거니까 뭐예요? 얘는 허가지 허가인데 특별시장에 신고라고 해서 틀렸죠. 특별시장도 틀렸고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래서 있지 맞죠. 제가 해설에 다 밑에 써놨어요. 5번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을 교육 및 연구시설은 여기 있겠죠. 교육연구시설 위로 가는 거니까 뭐예요? 허가 특별시장에게 기재 변경층이 아니라 구청장에게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신청해야죠. 그래서 1번만 맞고 다 틀렸네요. 1번만 다 틀렸어요. 됐고 자 우리 시험 15회 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회 때 문제는 제일 어려웠을 때 난이도 시험이었을 때인데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를 연결해 놓고서 조합 중에 옳은 것 골라보래요. 맞게 해놓은 거 고르라는 얘기죠. 1. 카지노는 돈놀이죠. 관광시설이 아니라 위락이죠. 돈놀이, 술놀이, 춤놀이는 위락입니다. 공항시설은 사람 데려다 주는 거니까 운수죠. 2번이 답이네. 2번 답이죠. 오피스텔은 숙박이라고 텔이라고 숙박하면 안 되죠. 오피스텔. 오피스. OFFIC. 오피스텔. 어포스트로피 S가 어디 붙죠? 오에 붙나? 이거 텔에 붙나? 뒤에.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잖아. 이거 아니잖아. 오피스가 업무가 주란 얘기죠. 업무시설. 업무하다가 잠도 자는 업무시설이죠. 근데 거기 숙박시설이니까 틀렸고. 야외극장. 극장은 문화집회 맞지만 야외자 나오면 관광휴게라고 그랬죠. 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 5번 자동차 운전학원 나왔어요. 자동차 운전학원 나오면은 이거 교육연구시설 아니죠? 운전학원은 뭐야?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답은 2번 때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17회 때 문제 또 볼까요? 계속 나왔죠? 이 문제. 17회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특시군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했어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데 지금? 특특시군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위로 가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밑으로 가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위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니까 뭐 찾냐면 허가 찾는 거죠. 자, 1. 판매시설을 문화집회. 판매시설을 문화집회시설. 위로 가는 거네? 허가잖아 지금. 답이네요. 1번이 답이네. 맞죠? 숙박을 의료시설. 숙박을 의료시설로. 의료시설? 밑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죠. 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을 운동시설, 운동시설을 밑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 일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일종근생을 공동주택으로 밑으로 가는 거니까 신고. 그리고 방송통신시설을 수련시설, 방송통신은 수련시설로 밑으로 가는 거죠. 수련시설, 수련시설 밑으로 신고. 그러니까 2, 3, 4, 5는 다 신고 1번만 허가 안 해요. 그래서 답은 1번 찾는 거야. 17회 때 문제, 뭐 20회 때 문제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 노란 색깔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한 건데, 노란 색깔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 판은숙, 문종관, 위, 의대, 교수, 노교수 되잖아요. 이거잖아요. 24회 문제입니다. 자, 최근의 문제죠.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틀린 것. 자, 1.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변경하려면, 자,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변경하려면 뭐 하는 거야?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자, 봐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있잖아. 대신 뭐로 바꾼대 지금? 단독을 다가구로,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바꿨잖아. 같은 주택이잖아요. 같은 용도 안에서는 기재 변경 안 하죠. 바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재 변경 신청 안 해도 된다니까 맞죠. 이 일종근생을 의료시설로, 일종근생을 의료시설로 이거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된다. 맞고. 3. 숙박을 수련으로 할 때, 자, 숙박을 수련으로 할 때 밑으로 가니까 뭐예요? 신고해야 된다. 맞네요. 교육연구를 판매, 교육연구시설이 있어요. 교육연구시설 판매, 위로 가는 거네. 허가 받아야 한다. 맞네. 공장을 자동차 관련해서 위로 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허가, 신고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다. 24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를 보니까 여기 쪽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쪽을 많이 물어본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다 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 여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좀 최근에 개정된 게 근린생활시설끼리는 기재 변경 신청도 안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용도 변경 관련된 건 다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8페이지 만들어낸 거지만 이게 실무 나가도 계속 써먹을 거고요. 이거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즐거워. 뭘 물어보든 내가 입에서 대답이 나오면 공부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꼭 알아야 되니까 저랑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해야죠. 저랑 같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혼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라도 한번 해야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부터 총정리하고 끝내고 가겠습니다. 자, 건축물은 용도가 28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28개 있는데 얘를 시설군으로 나눠놨습니다. 시설군을 몇 개로 나눠놨어요? 9개 군으로. 그리고 용도를 기재해놨고 그 안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가 기억나는지 보세요. 영업사원 여자 이름이 뭐였죠? 판우수. 남편 이름이 뭐예요? 문종관. 동생 이름은 영교. 영교 직업은 자선전문가. 누나 차 타고 금방 죽었다. 그래서 매형이 슬퍼가지고 술 많이 처먹었어. 위가 아파서 의대 교수, 노교수 찾아간다. 요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시설군이 몇 개가 있냐면 9개. 1, 2, 3, 4, 5, 6, 7, 8, 9개 군인데 가장 센 거에서 가장 약한 순서다. 여기까지. 그래서 불러야지. 자, 산, 전문가. 누가? 영교가. 간을 쓰면 안 돼.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이렇게 썼어요. 이걸 써놔야 그 다음에 안에다 넣어서 허가냐 신고냐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 이름이 뭐예요? 그럼 영업사원 이름이 뭐예요? 판은숙. 다중생활시설 여기 들어와 있겠죠. 군에서는. 그리고 문화집회소군입니다. 문화집회소군. 이거는 이제 남편 이름이 뭐였죠? 문종관. 문종관. 뭐가 아파서요? 위가 아파서. 누구 찾아가? 의대 교수, 노교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얘는 교육복지시설이에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들어온 거, 자동차 관련 시설군 이렇게 했었죠. 그중에서 이제 그 근린생활시설은 몇 종밖에 없죠? 1종하고 몇 종? 2종.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시설군 있었죠. 주거 업무시설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군사시설. 제일 약한 게 동식물 관련시설. 동식물 관련시설에는 동물원, 식물원은 없댔죠. 그리고 전기통신은 방발,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저랑 같이 하면서 지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딘 거예요? 그럼 요 놈이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산업 등은 들어온 거 7개 모아놨으니까 모르겠으면 여기 있겠거니 하면 다 맞아요. 7개 들어온 거.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현재 28개 용도를 9개 군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얘가 위로 가게 되면 뭘 받으셔야 되고요? 허가. 밑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신고. 근데 같은 군 안에서 할 때에는 기재 변경을 해라. 신청해라. 기재 변경 신청 사유인데 이게 1종, 2종 간의 변경은 기재 변경 안 한다고 그랬죠? 얘네 변경을 해야 되고 얘 변경 해야 되잖아.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놈끼리는 안 하겠죠?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렇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물어볼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는 허가 사유일 때 건축사가 설계하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500 이상일 때는 위험한 거니까 건축사 설계하는 거잖아요. 앞에 무슨 사유일 때라고 써 있어야 돼. 허가 사유일 때 요때 건축사 설계하는 거고 100 이상이면 무조건 나중에 사용 승인 받으셔야 돼. 사용 승인 규정 준용하는데 여기는 100 이상일 때 허가 사유든 신고 사유든 무조건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들어가면 허가냐 신고냐는 알았죠. 실무에서는 그럼 어떻게 인허가를 받을 거냐 요거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게 실무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됐죠? 그 중에서 요 안에 이 용도 중에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용도가 있었잖아요. 잘 나오는 용도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단란주점 같은 거 좀 잘 나왔죠. 단란주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슈퍼마켓이라고 안 쓰고 법에는 이제 소매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슈퍼마켓, 소매점. 그래서 단란주점은 기준이 얼마다? 둘이 가서 150만 원. 150 미만이면 둘이 가니까 몇 종근생? 2종근생. 150 이상이면 뭐예요? 일학시설. 휴게점은 300원. 아이크림 300원. 300 미만이면 1종근생. 300 이상이면 2종근생 이렇게 된 거야. 슈퍼마켓은 1,000원이었죠. 소매점. 1,000 미만이면 1종.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판매시설 이렇게 있었죠. 이거 좀 잘 나왔던 거고 텔로 끝나는 거 좀 잘 나왔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유스호스텔, 그리고 모텔, 호텔, 그리고 콘도, 휴양 콘도미니엄. 그래서 얘 딱 들었을 때 텔로 끝났으면 무조건 숙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모텔은 숙박 맞아요. 콘도는 자러 가는 맞아. 이건 관광 숙박, 일반 숙박이고. 그리고 오피스는 업무하다 자니까 업무시설. 유스, 호수, 참화라, 수련시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종교집회장 마지막으로 아까 종교집회장 있었죠. 종교집회장은 오 주여 이 어린 양을 오 주여 얼마? 500 미만이면 2종근생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하시면 되고 특이했던 게 다중생활시설 있었죠. 다중생활시설은 옛날에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근생인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야? 숙박시설이야. 근데 조심할 거는 2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도 여기에는 다중생활시설이 없고 요 숙박시설에 다중생활이 올라가 있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근린생활시설 군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업시설 군에 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이 범위 내에서 틀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시간 여러분이 딱 수업을 듣고서 이거를 여러분이 마스터해서 다 외웠다.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제가 별짓 다 해봤어요. 16년 동안 이거 해보고
그림으로 외우는 게 제일 빨랐고 외울 수 있는 단어 최대한 축약해서 외워두는 게 제일 빨랐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분석해 보니까 이놈들이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점수 따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신 건가요? 이해되셨죠? 제가 짧게나마 이제 특강한다고 저도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러면 기회 되면 제가 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안 됐다 그러면 안 찍을 겁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 다음엔 또 정규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